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는 개발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론의 대가 린다 그레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래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첫 번째는 내 삶에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강화된 나의 능력과 기술, 필요 없어질 능력과 기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가능성은 무엇이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는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질문의 거의 기본은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성찰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개발자로 투영해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누누이 예전부터 얘기한 건데, 개발자라면 저는 이제 인간의 특성을 먼저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발자들 중에서 제가 예전부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그러니까 나는 웹 개발자니까 난 평생 웹 개발자만 할 거야 라는 뉘앙스의 개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히 오히려 초보자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경력자들이 새로운 플랫폼 절대 공부 안 하고 지금 내가 하는 것만 해도 괜찮다라는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그 어떤 회사들은 정말 기술 자체가 마치 90년대 뭐 후반 아니면 2000년대 막 초중반 정도의 그런 기술을 아직도 쓰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요즘 트렌드랑은 많이 안 맞자.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기술이 그것만 대체제가 없어서 그것만 써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해가 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고 더 좋은 기술, 더 편리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안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매너리즘에 빠진 어떤 공무원들 보는 느낌이랄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IT 업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소리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본인이 변화하고 싶지 않은데 연봉은 박봉이니까 그게 싫다 이거지. 대부분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문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피해의식 진짜 위험하다라고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의 연장선이죠. 일종의 자신을 희생자로 몰아가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거든. 근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된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린다 그레튼이 말한 이런 질문에서 내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일 같은 거에서 한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그거를 유지를 해야 하려면 많은 학원들과 많은 경쟁자들과 경쟁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더 잘하게끔, 그 잠재 능력을 더 발휘하게끔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경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방향성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연봉이 꾸준히 올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알아야 돼요. 저는 뭘 하든 하나는 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고, 일이 저한테는 꽤 중요한 편이거든요. 물론 일이 좋다고 하면 되게 진부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일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 그런 건 있어요. 사람들이 왜 미슐랭 3스타 이런 레스토랑을 가려고 하고, 뭘 해도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하나만 해도 가방이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이미 성공한 부자들, 능력 되는 사람들이 에르메스 그 버킨백 이런 거를 못 사가지고 웨이팅하고 막 몇 년씩 기다리고 아니면 그거 사려고 막 매니저한테 잘 보이고 더 많이 다른 제품 막 사고 해가지고 막 사고, 이런 이유가 결국에는 인간은 조금 더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게 이제 일로 발현이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좀, 아, 저 사람 진짜 개쩐다. 진짜 저 사람 실력 하나는 장난 아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었고,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왔죠. 물론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더 안정적으로 가야죠. 근데 요새 시장이, 개발자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더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했던 영상에서 학생들 이제 모니터링 더 열심히 하고 좀 크리티컬하다고 보는 학생들은 더 많이 개선돼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좀 더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문제인지, 이 친구를 고연봉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요즘도 좀 하루에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되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학생들 교육시키는 게.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변화하려는 성향을 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최고의 자리에서 제가 유지를 하려면, 첫 번째 질문에서 개발 트렌드가 바뀌고 개발 시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팀노바가 5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교육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쪽을. 그때는 이제 하나의 이제 갈래 중에 하나였고, 근데 불과 5년 사이에 트렌드가 바뀌면서 요즘 졸업생들은 대부분 이제 AI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졸업을 하거든요. 아니면 그에 준하는 다른 기술을 가지든지.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면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이 친구들이 더 되게 스무스하게 그 공부가 잘 되고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응용 2단계 때 제안을 하고 그걸 같이 연구해 나가거든요, 학생들과.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강사가 계속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힘든 게 되게 많은데,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되게 올드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연봉으로는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번의 질문이 생각보다 되게 제 행동에 많은 영향을 되게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강화된 나의 능력과 기술, 필요 없어질 능력과 기술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되게 올드했던 기술이랑 이제 바뀐 트렌드를 교체해주면 되지, 2번의 질문에서. 그리고 3번에서는 내가 가진 가능성은 무엇이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는 무엇인가? 내가 가진 가능성, 일단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경험도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겪는 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고, 그 중에서 좀 안 좋은 경험들은 하지 못하게 이렇게 실드 해주는 그런 것들이 제가 잘하는 거고, 실드를 잘 쳐주고, 반대로 이제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제가 공부하고 학생들에게 그거를 잘 설명해 주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직업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대입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거죠. 굉장히 제가 일할 때 되게 많이 했던 질문과 상당히 유사해요. 내가 살고 싶은 삶과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발현을 시키는 것인가. 사실 저는 이게 팀노발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벌어본 적도 없고, 많이 벌고 싶기는 하지만, 근데 그렇게 많이 벌 자신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가진 포커스가 일단은 그것보다 결과에 좀 집중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자꾸 기침을 하게 돼서, 아무튼 그런 그 어떤 수익적인 포커스를 잡고 설계한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퀄리티 부분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은 그렇게 자신이 없는데, 반대로 이런 어떤 퀄리티로는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한번 써보면, 팀노바 졸업생들 한번 써보면 알아요. 피지컬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 웬만한 험난한 거 왔을 때 금방금방 하고, 새로운 기술 바뀌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에너지 소모가 있잖아요. 내가 새로운 거 공부하려면 골머리 아프고 이러잖아. 근데 팀노바는 내부에서 공부를 하면서 플랫폼이 한 적게는 한 3, 4개, 많게는 막 6, 7개까지 막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습관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습관이 들면,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 바뀌어도 스트레스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떤 얼리 어답터들이 새로운 전자기기를 사와서 막 재밌게 가지고 놀잖아요. 분석하고 그런 느낌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바라보게끔
처음부터 트레이닝을 시킨 거죠. 왜냐면 인간은 처음 배운 스타일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팀노바에서 이제 그 습관을 배운 사람들은 그게 당연히 나한테 익숙한 습관이 되는 거죠. 우리의 뇌는 똑똑한 뇌, 내 습관이 잡히기 전까지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똑똑하지만 에너지 소모가 많은 뇌 스타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스타일은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습관으로 만들면 자동뇌가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을 찾는 리서치하고 그걸 분석해서 내 프로젝트에 도입하는 게 아무렇지 않게 되게끔 2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평생 그 스타일로도 꾸준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 왜냐면 제가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봤던 선배들이나 같이 일했던 동료들 중에 그런 어떤 자기 세계에 너무 갇혀서 새로운 기술의 혁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냥 도태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서 내가 가르친 친구들은 오래오래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이제 린다 그레튼이란 분이 얘기하신 거랑 굉장히 그 일맥상통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가르친 친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들의 어떤 습관이나 뇌를 쓰는 습관이나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자를 하지 않아도 애초에 삶의 태도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서, 그리고 제가 피해의식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뭔가 막 피해자 코스프레 하거나 그러면은 팀노바에서는 살아남지도 못할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시큰둥하게 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뭘 하든지 실력으로 승부하는 게 익숙하거든. 그리고 새로운 거 공부해서 그냥 뚝까 패는 게 익숙하거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막 뭐 솔직히 코딩하는데 뭐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좀 더 약하다고 해서 그런 게 영향이 하나도 없잖아. 뭐 타이핑하는데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가르치니까 남초 현상이 심한 이런 곳에서도 그러면은 여성들이 되게 피해를 보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더 신선하거든요. 여자 개발자가 되게 잘하면 또 그런 면에서 오는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팀노바에서는 최고 연봉자들이 다 이제 여성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여성일 수밖에 없다는 말도 이상한 말이고 여성인 거죠 현재는. 근데 뭐 작년에만 해도 최고 연봉이 남성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별은 상관없어. 그리고 막 약간 그런 어떤 약자 코스프레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없이 이제 새로운 거를 계속 받아들이고 그걸 흥미롭게, 사실은 오타쿠처럼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오타쿠들 보면 새로운 애니 타이틀 보면 막 흥분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면 좋은데 그렇게 사실 직업의 영역에서 그렇게 순수하게 즐기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내 습관이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보면 그냥 한 번씩 리서치하고 그거를 새로 도전하고 이런 습관을 꾸준히 들이고 하면 한 번만 해보면 돼요. 한 번만 제대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도 내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 삶에 정말 안 좋은 영향력이 별로 없구나. 새로운 기술을 보는 게 되게 재밌구나. 그러면서 그걸 연봉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연봉으로 내가 서브 프로젝트로 회사 일 외적으로 내가 공부를 했던 많은 것들이 그 다음에 이직을 한다든지 새로운 회사를 갔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연봉도 더 많이 오르고 그리고 점점 대체 불가능한 개발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경력자들 중에 고연봉을 받고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런 스타일로만 이렇게 간다면 웬만해서는 대부분 망하진 않아요. 요즘 노인들도 고용 많이 한대요. 비정규직으로. 거의 60세 이상 인력을 1000개 기업을 조사를 해봤는데 60세 이상을 고용을 뭐 이렇게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규직 연장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져가는 기업이 1000개 기업 중에서 한 7000개가 70%야. 7000개가 아니고 70% 정도가 그렇게 현재 이렇게 연장을 해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비슷해진다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본도 도쿄를 한번 가봤는데 도쿄에 가면은 거기 막 공항에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도쿄 시내에 가면 외국인 근로자분들 진짜 많거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 고령화가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당연한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이런 당연한 미래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미리 가드 올리고 미리 준비만 잘하면 사실은 백제 시대에도 한 70대까지 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리고 그 경험이나 그 설계 능력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만 설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산다면 새로운 기술을 보는 관점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술을 제가 학생들이랑 봐도 저는 오래 했잖아요. 재능은 없었지만 되게 오래 한 케이스다 보니까 기술을 보는 게 아무래도 학생들보다 많이 빨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70대까지 어떤 한 경험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면 새로운 기술 나왔을 때 보는데 속도 엄청 빠를 거예요. 달라요, 관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노인이 돼야지 우리는 어차피 다 노인이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특정 한 분야에 있어서는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회사에서도 저 사람 진짜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